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가 또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지역으로는 경기 서남 지역에 가천, 해당하는, 지역을 공부를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천 의왕시에요. 의왕, 과천과 의왕시에 해당하는 10개의 그런 그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네. 그래서 과천 의왕은 370번부터 379번까지. 9번. 9번까지예요. 그래서 요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하고 그 해시태그가 같은 그런 도시이죠. 예, 예. 예, 대전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70에서 870에서 879번까지요. 예, 9번. 맞아요. 870에서부터 879번까지. 879번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같은 70번대를 갔는 데가 배운 곳 중에서 이제 지금 경기 서남 쪽을 하는데 우리가 경기 서남 이전에 경기 북동을 했었어요. 경기 북동은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170번부터 경기 북동, 179번까지. 200, 경기 200, 북동. 경기 270번부터 200, 279번. 270에서부터 279번이에요. 번호, 예. 그런데 거기 장소는 어디예요? 성남, 성남. 예, 성남이에요. 성남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랄까 핫한 그런 그 서울 강남 빼놓고 그 다음에 또 핫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남 있고 성남에서 또 잘 알려진 곳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알려진 지방이 어디일까요? 성남에 분당, 이제 뭐 구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성남구, 성남, 성남에 그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이라고 분당. 하는 그런 그 지역이 그러니까 예. 성남이 이제 강남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곳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더 대표적인 그런 곳이 바로 분당이에요. 그래서 분당. 예. 서울에서 그 거리도 가깝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 그 과밀된 그런 인구들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하면서 발, 발달된 그런 위성도시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위력을 떨친 데가 성남이죠, 성남. 그래서 예. 과거부터 쭉 내려오면서 성남시장은 아주 말이 많고, 사람들의 그 세간의 그런 저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데다 그러면은 분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하여튼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도 우리 대전과 같은 그런 그 70번대에 해당되는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경기 서남 지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경기 서남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과천과 의왕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과천, 의왕 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억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정부청사. 과천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린이대 정부청사. 공원. 어린이 서울대공원, 대공원. 서울대공원, 대공원, 서울대공원. 예, 서울대공원 또, 경마장, 하천 정부청사. 경마장, 예, 정부청사. 경마장, 맞아요. 이제 정부청사가. 예. 쭉쭉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경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학시설도 많고 한 곳인데 과천하면 하천 청사. 대표적으로 정부 청사. 청사를 이제 손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 청사가 그 세종 그 아니 광화문에 있는 그 정부 청사가 원래 거기에 있었죠. 거기가 이제 너무 협소하고 많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또 지방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것을 또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결국에 그 공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종이라는 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세종에 이제 또 정부청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는 행정 기능만 맡은 그런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다라고 한 거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 말이 길으니까 그걸 줄이다 보니까 뭐로 된 거예요? 행정중심 행복도시. 복합도시를 줄이면 부사로 행복도시. 그렇죠. 행복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만든 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생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복도시가 된 거예요. 행복. 예. 아주 해피한 그런 의미도 또한 갖고 있는 거가 되겠죠. 세종이.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제 이주하고 뭐 살았지만 더 이상 인구 증가가 이제 한계에 이른다.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인구 뭐 30만이, 뭐 몇십만이 거주하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오지 않은 거죠. 서울에서 그 공무원들이 다 이주를 하고 해야 하는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하니까 그냥 뭐, 그,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도 하고, 워낙에 그런 게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공무원 그 사람만
가장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서울에 그냥 수도권에 그냥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래서 좀 그 세종에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 세종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가보면은 빈 상가들이 엄청 해요. 많죠. 공실이, 해요. 예, 공실이 엄청 많고, 진짜 참 그런 도시 설계를 어떻게 너무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도시를 바로 우리가 옆에 두고 있죠. 대전이. 이 대전에서도 이제 세종에 가까운 데가 유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전에도 정부청사가 있긴 있었어요. 네. 둔산에. 의사. 예, 맞아요. 거기 정부청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워갖고 이제 옮긴 게 바로 세종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사당도 그 터가 잡혀가지고 거기 뭐 한다고 막 커다랗게 해놓긴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 되는지, 선거 때마다 그런 게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 화두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의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과천하면은 정부청사를 우리가 빼놓을 정부청사가 수가 있다. 없어요. 예. 과천 그리고 또, 정부청사. 과천 의향하면 또 정부청사 말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또 기억해야 될 곳이, 어, 언론에, 방송에 아주 많이 그 주목되는 곳이죠. 정부청사 말고, 요즘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이제, 선거관. 예, 그쪽에도 있는데, 또 문제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의왕, 과천 의왕 하면은, 거기에 이게 교도소에 가기 전에, 수감되기 전에 범죄자들을 일단 이렇게 머물게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말씀해 주실 분이 여기 없나요? 서울 구도 구치소. 구치소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네.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막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제 호송 차량 뭐 이런 것들 갖고 네. 한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서 거기를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아마 그 TV에서 보셨을 건데, 바로 서울구치소가 여기 의왕에 있을 건데, 의원. 예. 그래서 그 의왕에 있는데 이름은 서울구치소예요.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장 근교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몇 번일까요? 견우하고 직녀가 7월 7석이 하루 만나요, 하루. 네. 하루 만나서 한 계속 377번. 네. 377번. 77번이 377번. 근데 그 서울구치소니까 견우하고 직녀가 무슨 뭐 범죄에 연루됐겠죠? 그래서 이날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서울구치소. 그 강남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서 증권거래소? 예, 여의도 증권거래소 간 거예요. 주식 투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둘이 이렇게 손붙잡고 증권거래소를 간 거예요. 여의도 증권거래소는 몇 번이에요? 77번. 예, 그냥 77번이에요. 자,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전과학기술대. 예, 왜 아니, 왔을까요? 대전과학기술대 왜 종치로. 왔을까요? 종치로. 그렇죠. 종치로 7월 7석날. 아주 그 무한 그래요. 타워 카리용이라는 하리용. 그 뭐야 타워니까 저기 그 종탑이에요. 탑. 타워가 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울려갖고 연주를 하는 건데 그 종이 커다란 그 뭐랄까 탑 같은 그런 곳에 안에 이제 종이 있어서 그걸 갖다 울려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그 시내의 중심가라든지 대학의 가장 중앙에 이 카리용이 있어요. 카리용 종이. 그러니까 그 성탄절이나 또는 우리 그 연말에나 이런 때 여러분들 아마 그 핸드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손에다 종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뭐 연주하는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핸드벨은 말처럼 핸드니까 손에다가 벨을 들은 거죠. 그렇게 저기 하는 건데, 이 타워 카리용은 그 종이 그 탑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치러 이제 그 견우하고 직녀가 간 거예요. 그 해천대학에. 대전과학기술대학이라고 또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77번. 877번. 네, 877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70번 때 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0번 때는 과천과 의향이다. 그 270번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예요? 성남. 네, 성남. 성남이에요. 그래서 성남에 또 여러 유명한 장소들을 우리가 10군데 공부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천 의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 지역을 할 때 대표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10군데를 다 지역마다 다 기억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뭐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옆에 있어 또 이렇게 알려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70번 때가 이제 처음 시작이죠. 370번. 네.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가 70이니까 70대 노인이 70대 노인. 여기 올라갔어요. 관악산 연주대. 관악산 연주대. 네. 이 뒤에 있는 산이 이제 관악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지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사찰 같은 그런 그, 네. 저희가 그림이 있어요. 있는데, 요 산을, 앞쪽은 지금 이런 모양인데, 요 뒤쪽으로 여기 지금 송심탑 같은 무슨 탑 같은 게 네. 보이죠? 네. 여기에 이 너머로는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산을 경계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를 관악 캠퍼스라고 그러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네, 관악산 그쪽에 이제 여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관악산 연주대에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여기 이제 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음, 이제 공부하다가 좀 뭐 이렇게 머리도 식힐 겸 해갖고 등산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넘어가면 이쪽에서 음, 그 사찰도 구경하며 근데 그 관악산 연주대는 지금 얘는 각도를 여기서 찍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딴 데 보면은 이게 지금 나올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가 나와요? 까맣게 돼요. 네? 새카매요. 까맣게만 나왔어요. 아, 까맣게만 나와요. 네. 잠깐만요. 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열어놓고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악산 연주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번이죠. 네. 중지를 하고, 다시. 예, 관악산 연주대 보여요? 네. 예, 보여요. 예, 그죠? 370번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예, 이 예, 절벽, 예. 뭐랄까, 절벽같이 자유예. 생긴 곳에, 여기 지금 그 음. 사찰 모양 있죠? 예. 예, 아까 예. 그 봤을 때는 각도를 아마 이쪽에서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정면에서 사진은 옆에서.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그런 음. 곳이죠. 여기가 이제 음. 관악산 연주대인데, 어. 이 연주라는 게,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네. 이게? 이 연자가 연- 사모할 연, 뭐, 그리워할 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연모한다. 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주는 왕자. 주인 주자예요. 왕자. 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을 뭐라 그래요? 주상, 주상. 주상, 뭐, 만말하게 해야 되나, 뭐, 주상 폐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지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 네. 이 암자. 암자보다는 컸을 텐데, 여기 와서, 누가 누구를 그리워했을까요? 고려 네, 이성계. 맞아요. 여기 예. 했죠. 조선이 개국되고, 한양으로 도성이, 한양으로 옮기기 전에는 어디가 저기 도성이었을까요? 아니요. 고려 때니까? 개성, 그렇죠. 개성. 개성. 개성, 개성, 그러죠. 근데 개성이 고려의 그 수도였는데,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세워지니까, 이시조선이 이제 한양을 도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졌어요. 이 고려에 대한 연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충신들이 이곳에서 저리를 지키다 숨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연주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그 임금님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주상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이제 있다가 숨졌다고 해서 그래서 붙여진 것이 바로 그 관악산 연주대라는 얘기예요. 여기 70대 노인들이 지금 관악산까지 와가지고 노익장을 막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그려봤어요. 예.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각도를 약간 너무 한 힘들어. 70도, 80도 좀 틀어서 보면은 이 모양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악산 연주대 몇 번이라고요? 370번. 370번. 이 관악산 연주대 누가 갔어요? 70대 노인. 70대 노인. 청춘들, 70대 노인 청춘들이 간 거예요. 예, 여기가. 그것이 바로 관악산 연주대예요. 그 연주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그러면 71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1번 어딜까요? 과천 과천 정부청사. 청사. 예, 예, 과천 정부청사죠. 과천 정부청사,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갔을까요? 좋아하면서. 친일파. 예, 친일파들이, 친일파. 예, 친일파들이. 그래서 71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수 있을까요? 여기. 전 정부청사.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랑 모습 비슷하죠? 네. 네. 세종 정부청사는 조금 독특한 구조로 네. 있잖아요. 이제 뭐, 외국에 그 건축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저기 모양인데, 어쨌든 그냥 거의 사각형 형태의 그런 건물이죠. 뭐. 그래서 여기다가 스토리텔링을 그랬네요. 친일파 단체가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한 걸 보면 여기가 371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천 정부청사 앞에 막 일본 국기 들고 막 있는 모양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장소가 71번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정부청사 화폐박물관? 네, 맞아요. 화폐박물관. 네, 친일파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돈을 좋아해서, 예. 학회박물관에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은 그런데 성남에 저는 어디일까요? 성남에서는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271번 271번. 국제대학교. 2번인데 국제대학교. 예, 서울 무슨 학교? 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 국제 그냥 학교. 대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 국제학교. 국제학교. 왜냐면 거기 중고등학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국제학교. 굉장히 그 서울국제학교뿐만 아니라 그 전체로 이렇게 국제학교들이 그 뭐랄까 학비가 비싸요. 좀 이제 네.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다니죠. 대전에도 국제학교가 있어요. 저쪽 간평동 예. 쪽에 그 방송통신대 그쪽 부분에 있거든요. 국제학교. 네. 그래서 뭐랄까 그 한국에 살면서 국제적인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이제 익숙해지게 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그래서 어학은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위주로 그런 그 교육하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 성남에 서울국제학교가 있어요. 아까 구치소가 서울구치소라고 했는데 성남에 그 학교도 서울국제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도 꽤 재력이 있는 그런 뭐랄까 학생들 다니고 그러죠. 거기가 바로 71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372번을 보겠어요. 372번은 어딜까요? 한국 카메라 한국 카메라 박물관. 박물관. 한국 카메라 박물관. 카메라 박물관. 그 카메라 박물관이면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것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관해서 이제 잘 유지되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게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칠레까지. 칠레까지. 그래서 칠레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여행을 온 거죠. 제가 아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네. 예, 저기 하면서 여기 과천의향 얘기했잖아요. 네. 과천청사 있고 아까 사실은 아까는 이제 의왕구치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의왕구치소는 몇 번이에요? 이것도 377번. 근데 거기 누가 간 거예요? 아, 변호하시군요. 변호진녀가 얘네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나고 이제 그 각자의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갖고 그걸 어겼든지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수감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구치소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랬면서
구치소 하면 우리 떠올리는 게 또 뭐 있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뭐랄까, 12.3 계엄을 했던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정선거잖아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한 거를 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다 거부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적에. 그때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는 8명이, 8명. 네. 맞아요. 한 명 더 있어야 돼. 8명 중에 6명이 다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검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해봐. 자기들이 다, 그렇죠. 본인들이 거기에 다 연루돼 본인들이 다 있어야 뭐가 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를 채택을 해줬어야 다 했어요. 안 해줬어요. 다 거부했잖아요. 서버 검증하는 것도 안 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랬고, 심지어 선거의 명부 공개하라는 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가 제대로 됐나, 안 했나 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과천 정부청사 얘기하면서 사실은 의왕 구치소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기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정부청사에. 자, 이게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72번이죠. 여기에. 예. 카메라 박물관. 여기도 이제 굉장히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카메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배워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그 건물에 칠레에서 온 사람들이라 해갖고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칠레 방문단이라고 여기 막 써놨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이라는 말까지 하죠. 저는 그냥 사진기 하면은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잘 찍힌다. 이렇게 찍힌다 하면 이제 그런 의식만 갖고 저기 하는데 실제로 이 사진에 굉장히 매료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따지고 실제 작품으로도 하는 거 그러죠. 엄청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더 자세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그죠. 방송국 출입이 이제 어, 대상을 받으면 방송국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어, 그리고 연예인 하나 뽑을 때 어. 그 하나의 선거권이 주어져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 다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을 타게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술은. 아, 예술은 붓글씨도 그렇고 뭐든지 인맥이 미리 엄청, 알아요. 어, 대상자가 미리 알아. 미리 알아. 너무 드레스를 준비하라 해서 너무 웃겼어요, 아주. 아, 그렇구나. 예, 예술이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그게. 돈 없는 사람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 어디 가나 아,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작용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하려고 하는 실력으로, 사람, 네, 실력으로, 뒤를 꺾어 우리가, 놓는 게 그거예요. 실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랄까, 계급이 사다리라 할까?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못해. 고시였었어요, 고시. 사법고시. 그러니까 막 어려운 사진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예, 그다음부터 정말 어떤 그 삶의 계층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뭐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저기로 바뀌었잖아요. 그 로스쿨로. 네, 그래서 이 로스쿨을 받으면서 로스쿨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근데 로스쿨이 근데, 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뭐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안 가고도 할 수도 있었죠. 네, 사법고시만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만 패스하면 이번에 윤 대통령 그 변호하는 사람 중에 누구 있어요? 여자 김계리 변호사가 저기잖아요. 여기 로스쿨 출신이 아니고 그 사람은 완전히 사법고시 그냥 근데 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대학은 좀 필요할 것 같아갖고 인하대학교 거기 이제 갔다 가는데 인하대학교 간 것도 검정고시로 갔더라고요. 참 독특한 그런 인물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카메라 박물관.
한국 카메라 박물관까지 봤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72번. 예, 372번. 어디서 이렇게 왔어요? 칠레 칠레에서. 칠레에서 사람들이. 예. 네. 대전은 어딜까요? 어디서 칠레에서 왔을까요? 유성온천. 유성온천. 유성 온천은 칠레에서 왔을까요? 아니, 엑스포 아니, 과공원. 예, 엑스포 엑스포 과학원. 과학공원이에요. 예. 네, 엑스포 오늘 과학원.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네,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봬요. 예, 안녕히 가세요.